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내 집회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민주주의 지키겠다며 국회 난장판 만든 폭력 집회 제목의 사설에서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국회 경내 집회와 관련된 사설을 실었는데요. 국회 경내 집회는 법령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의 폭력 여부는 검경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 경내에서는 집회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이런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국회 경내가 국회 본관 건물 안이 아니라 울타리를 말한다면 민의 전당에는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청와대 정문 앞 100m에서 집회가 열리는 지금 국회 정문 앞은 국회 본관과는 정말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국회 본관 건물 앞 계단에서도 상시적인 기자회견이 허용돼야 합니다. 국회 잔디밭에서는 어느 정도 집회가 허용돼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건물 주변 어디에서나 기자회견이나 약식 집회가 가능합니다. 꼭 정론관 안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해야 하고 그것도 국회의원 입회 하에서만 일반 국민들은 기자회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값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부가 집값 불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나, 매일경신문은 주택거래 절벽 불 보듯 이건 집값 안정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 총알도 못 됩니다. 물론 정부가 현재 같은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설령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집값이라고 할 수 없는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투기상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을 투기상품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여 1가구 1주택,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유세 강화, 백악차의 국고 환수 등 주거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두 국회의장의 부끄러운 처신, 지켜야 할 선이 또 무너졌다. 문화일보는 국회 행정부 시인이 아니라면 정세균 총리안 거부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 상권분립 약화 우려 넘어설 협치 진정성 보여줘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경제회생 사회통합 방안 제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건 헌법이나 이론적인 개념일 뿐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적 입장해야 하는데 여야 진영의 입장에 서는 한 불가능하죠. 조선과 문화일보는 상권 분리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는 반면 동아나 매일경제신문은 협치나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거 공작 관련해서 조선일보 송병길 지속 BH 메모 청이 선거 공작 본부라는 것,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선거 공작 연로 정황 보여주는 송병기 일지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고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오병우 수사 기준으로 수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경제 긍정적 변화 대통령 인식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용소득격차 지표 일부 호전에도 자화자찬하기엔 실상은 외화 내빈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한국경제신문은 19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 경제 살릴 실질 대책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제지표는 항상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 발표되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와 경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경제는 자본의 노동 착취 구조 속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긍정적 변화가 노동자의 삶인지 기업 회생인지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대북 제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북한 눈치 보느라 공개도 않은 F-35A 스텔스기 배치 행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F-35A는 북한에게 가장 무서운 전투기다. 북미사일 쏘면서 우리 무기 도입을 비난하고 있다. 매일경신문 ICBM 협박하는 북에 제재 완화 선물 주자는 중국, 러시아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해법은 4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한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거나 체제를 유지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함수 속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누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경찰, 검찰, 법원, 국가수가 합작한 살인 누명 20년 옥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담당 경찰과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관련자들의 불법을 백서로 공개하고 역사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사장과 싸우지 말라는 교훈, 정부는 끝내 외면할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 보유세 폭탄까지 예고한 정부, 대출, 세제, 망란, 반시장 정책은 규제 역설만 강화시킨다. 오기와 독선 접고 순리와 경청으로 근본 해법 내놔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는 40대 일자리를 어떤 노력으로 늘릴 건가? 라면서 역시 규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이건 무정부주의에 가깝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시켜온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화일보는 좌편향 선거범에게 학생 선거교육을 맡긴 조교육감 저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년 총선 전에 40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할 모의선거 교육을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사장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에 위탁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나 교육청 관련 법규나 규정을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에 대한 모의선거를 좌편향을 몰아가는 것은 선거권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거교육하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